영공간 삐딱시선 삐딱한 날들 12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화하면 어떤 장르가 가장 인기 있을까요? 로맨스, 코미디, 액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영화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마 전세계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국에 한 편의 좋은 영화가 우리 사회를 찾아왔습니다. 영화 제목은 바로 재심입니다. 한 개인이 우리 사회에서 겪어야 했던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그 억울한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현함으로써 영화 재심은 우리 사회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하나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게스트 한 분 없이 홀로 저 혼자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영화 재심에 대한 일정 부분의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영화를 당장 신선한 상태로 아무런 정보 없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장 종료 버튼을 누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화 극정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든 내용을 스포일러로 얘기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화 추천할 만한 영화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블루라벨의 이데이가 부릅니다. 데이드림. 셀 수도 없는 술과 담배 연기 사이로 흐르던 음악 기억의 시간은 멈추고 난 다시 어둠 속을 헤매이며 걸어가고 있어. 어딜 향해 가는지
영화 재심은 그 전에 나왔던 영화 변호인을 많이 연상시키는 영화입니다. 기시감으로 가득 차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인을 따라했다던가 변호인이 보여줬던 장면들을 모방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 영화가 실제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공간적 제약 그리고 사건 전개상의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기시감,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이 영화에는 참 많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의식 없는 변호사로 나옵니다. 극 초반에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변호사가 어느 순간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정확히 갖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 이를테면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든지 우리의 공동체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든지 사법체계의 기강을 세워야 된다든지 이와 같은 사회적 메시지에 대한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도 충분히 변호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변호사를 다룬 영화가 가장 그 변호사가 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갖는 설정을 영화 재심도 따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순한 저의 추측이 아니라 이건 아마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돈의 유혹을 이겨내고 사회를 품게 된 한 변호사의 이야기로 한때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다시 잘 다뤄내고 있던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 영화가 변호인을 따라했다는 제 주장을 전달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히 좀 밝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또 하나의 기시감은 권력을 가지려는 자들 또는 권력을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 자들이 우리 사회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권력을 약자들이 침범할 수 없도록 또는 약자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들의 권력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촘촘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화에서만 나타나고 있진 않죠.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나타났던 국정농단 사태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이러한 카르텔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조차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탄핵할 수 없고 그 대통령 밑에서 말 그대로 권력을 누리다가 나쁜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는데도 끝내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 민정수석만 보더라도 이 영화에서 나타난 기시감은 분명 영화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에서 나타났던 주인공처럼 우리 영화의 재심에 나타난 주인공도 정의를 지킬 때 항상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은 주인공으로 영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올바른 생각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선 참 버릴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끝까지 지키려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그들의 전매 특허처럼 갖고 있는 바로 그 돈, 이 돈을 포기해야 된다는 점도 영화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방석에 앉을 뻔한 우리의 영화 재심의 변호사가 결국 그 돈을 포기하고 한 개인의 명예회복을 선택했을 때 이걸 과연 박수만 쳐줄 수 있는 일인지, 왜 정의로운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희생을 감수시킬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건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재심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비극적인 사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가정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의 사실이라면 이 영화는 조금은 신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영화 변호인 때문에 처음에 기시감이 많이 나타나나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뉴스 보도가 이미 우리 사회의 병폐와 적폐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건지 탐사 저널리즘의 한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건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 재심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하나의 가치를 보여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물론 영화 변호인에서 나왔던 부분하고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다릅니다. 이 다름, 그러니까 이 미세한 차이가 영화 재심에서 중요한 가치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결국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어차피 우리 사회가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면 모두 각자 자기 삶만 쫓으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정글이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기주의, 자신만을 생각하는 말 그대로 철저하고도 지독한 이기주의자일 수밖에 없다면 과연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시각을 전달해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 사회의 이기주의자들에게 자신의 이기주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 모든 시련을 다 이기고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즐겁게 웃으며 당당하게 승리하리라. 눈물과 한숨을 딛고 절망의 장벽을 넘어 우리들의 사랑이 마침내 파도가 되어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 모든 시련을 다 이기고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듣고 오셨습니다.